안녕하세요. 동양철학사 구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어떻게 지식이 전승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해보고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지식 전승 과정을 크게 고대, 중세, 현대로 나눠보았는데요. 고대 파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는 선사시대부터 로마시대까지 이르는 말로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 수단이 도입되기 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인간은 단순히 사물을 지각할 뿐 이를 재현해낼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말을 통해 지식이 전승되었으며 이 당시 지식은 노인과 현자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어를 통해 지식을 전승하다 보니 지식의 내용이 왜곡되었으며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록수단과 문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물을 모방하여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방 충동이 지식의 시각화를 일으켰고 이후 동굴벽화와 같은 예술을 낳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수단으로 그림이 도입되었을 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단순 지각을 넘어서서 재현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무언가를 표현해내려는 의지와 의도의 개념이 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그림을 통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들소와 술록과 같은 큰 짐승을 잡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냥감의 크기를 크게 그림으로써 사냥을 위한 공동체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사냥 방식을 기록해 나감으로써 생존의 노하우를 전술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으로는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투영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고차원적인 수단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문자를 도입하게 되었죠. 황하 문명은 거북이의 등껍질 위에 문자를 썼고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문명은 점토판 위에 문자를 써서 지식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기록물들은 무거워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대중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했고 당시 권력층들만 지식을 소유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위에 신성 문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문자와 함께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크기를 다르게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력의 우열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을 집대성하는 것이 수월해졌으며 이를 한 곳에 모으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이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의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도서관으로 보유했던 장서의 양만 최대 130만 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로마의 내정과 기독교, 이슬람교에 의해 여러 차례 수모를 겪으며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지식을 한데 모으려는 발상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중세 파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세는 로마의 붕괴부터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시민사회의 구축까지를 이르는 말로 지식 전승의 방식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스크립토리움입니다. 사회 혼란으로 인하여 기록의 보존이 어려운 중세 초기에 지식의 저장소를 담당한 것은 수도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도원에서는 스크립토리움이라는 도서관이자 필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스크립토리움에서는 책의 편집과 제작을 담당하는 스크리토리와 이를 필사하는 코피스티가 있었으며 이후 채식가와 사파가가 글과 그림을 채웠습니다. 지식을 구두로 전승하는 교육체계 또한 수도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중세 초기 교육의 방식은 대부분 종교 교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도원의 지식 전승 방식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기억 전승의 측면에서는 중세 초기 기독교나 정치, 경제, 역사 등의 사료를 일정 부분 남길 수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방은 루카 교구의 역사 기록 보관소로 중세 초기에 작성된 문서들을 현대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절대 왕권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록물이 수기로 필사되다 보니 기록물의 가치가 매우 높아 시민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을 중점으로 한 지식의 편향성이 존재하여 다른 사료들이 부족해 지식의 암흑기라고 불리게 된 원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쇄술, 즉 활자술입니다. 중세의 말기 즈음에는 목판 인쇄술에서 발전한 금속 활자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해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지식 전승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식 전승의 측면에 있어서 인쇄술의 발전은 언어와 지적 개념의 표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책 제작의 노동, 생산비가 절감되며 서적, 즉 지식과 정보를 시민계층으로 전달하여 교양 시민계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절대 왕권 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근현대로의 전환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식 전승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수도원에서 대학으로 전환되며 세속 교육의 형태로 시민에게 교육권을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식 전승 형태의 변화가 한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통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현대 파트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식의 전승 형태는 18세기부터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를 교육제도, 지식의 디지털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 전승으로 나누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근현대 시기에는 지식을 전승하기 위한 교육제도가 탄생했습니다. 근대 유럽에서는 국가주의가 팽창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요가 늘었고 이것이 지식의 효율적 전승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며 나폴레옹 집권기의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공교육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근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존 듀이에 의해 현대 공교육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실용주의에 기반해 교육 제도를 만들어냈으며 그의 업적은 현재까지 이어져 전 세계 교육 제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대 시기에 이르러 지식은 디지털화되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인류는 수기로 글을 복사하거나 혹은 활판 인쇄 형태로 지식을 저장해 전승해 왔는데 이는 근현대 시기에 늘어난 지식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의 공급을 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인쇄술을 발전시켜 공급을 늘렸고 그 발전된 인쇄술 형태가 바로 디지털 인쇄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저장을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행하기 위해 지식의 형태를 글자에서 숫자 0과 1로 표현되는 이진법, 즉 컴퓨터 언어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발생한 4차 산업혁명은 지식의 전승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식의 제공이 웹사이트상의 전체 조회수나 댓글수 등의 전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지식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개인 기록을 토대로 자기 취향껏 맞춤화된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지식의 전승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상 동양철학사 구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